사람은 태어나서 정해진 생명을 다 살고 갑니다. 생명이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 복이 없이 태어나서 복을 쌓아서 생명이 길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점에 좀 의문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생명의 길을 살다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은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하는 것에 따라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어쩔 때는 쉽게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어려울 때 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정말 힘들 때도 있고 그런 게 삶이거든요. 또한 삶이라는 게 더 힘들어진 것은 변수 혹은 내가 나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밖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둘이 살잖아요. 그런 변수들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어떠한 변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둘이서 혼자 사는 것처럼 아주 조화 있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는 게 쉽지 않죠.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순천자 존, 역천자 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어떻게 살다가 깨달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자 사자성구가 그냥 머리로 써져 누가 호딱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그 한자의 사자성구는 철학의 어떤 사람의 삶의 결과치가 어떤 사람이 써놓은 글에서 나온 그런 것이 지금 우리 보편적인 사람에게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하하. 참 이런 이야기가 사실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관심을 끌까요? 우주의 에너지란 말도 우리가 우주의 에너지라는 게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MC 자승이 우주 에너지인가요? 제가 지금 이 철학하는데 과학자도 아닌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MC 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합니다. 단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생각 속에 나온 뭔가 조금 이럴까 저럴까 할 때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이야기인 다급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자신의 시간을 치중합니다. 생존에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또 다른 우리 유식하게 말하면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우리는 모든 시간에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시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학적인 말로 해석되지는 않아요. 말이 없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던 어떤 신적 무슨 특징? 이게 말이 우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어떤 것에는 분명히 에너지가 써야 되거든요. 우리 그렇게 있잖아요.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저장 용량을 쓰는 것도 있잖아요. 내 저장 용량은 그걸 쓰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와이파이에 연결되면 내 저장 용량과는 관계없이 무한대로 다른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저장 용량은 어쩌면 나의 에너지일 것 같고요. 그걸 쓰면 없어지는 에너지가 있고, 와이파이는 우주 에너지. 쓰면 쓸수록 계속 쓸 수 있고 줄어들지 않는 것이 우주 에너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태어난 것 똑같아요. 태어난 일시가 다 똑같아 할지라도 또 살아가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뭔가 그 사람의 삶을 맞추기 위해서 수많은 통계적인 걸 적용을 합니다. 태어난 일시를 통해서 사주를 보고 사주를 통해서 예측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죠? 무슨 성격 전체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무슨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고 평가도 합니다. 사람은 그 예지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지력, 뭔가의 깨달음, 뭔가 그 창조적 지식,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우주의 에너지, 복, 우주의 에너지 이꼴 복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저 입장도 어쩌면 순간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이러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인간이 더 깊어지고 또 그것이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 없지만 뭔가 허우적대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어떤 이야기 핵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소위 이야기 핵이라는 게 우리가 그 불교에서 뭐죠? 그 어떤 단어를 가지고 사는, 그래서 그 선방에서 그 단어를 생각해내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그렇게 깊게 생각했다 터득해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국가에서 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학교까지 그냥 가요. 그냥. 그렇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가는 것은 좀 좋은 직장, 이 세상에서 조금 덜 힘들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과를 선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한 사람은 그래서 대학 졸업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기회가 더 주어지고 또 좋은 직장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요, 대학교 안에 있을 때는 대학생이라는 여유와 조금 게으름과 조금은 뭐죠? 그렇게 살다가 대학에 벗어나면 이제는 망망대해가 됩니다. 그때는 다음 단계 학교 공부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대학생활 때 누렸던 그 무엇인가의 그 여유로움이 다 사라집니다. 여유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제 그 순간부터 진짜 산다는 뜻입니다. 소는 송아지는 송아지 모르죠. 송아지 사자 두려움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 있나요? 송아지 때는 낭생에 뛰어다니지만 드디어 이제 밭을 가 코를 끼운 순간부터 소는 이게 삶이다 알게 될 겁니다. 소의 삶의 소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소도 두 종류가 있죠. 주인으로 선택을 봐서 밭갈이 소가 있고, 주인이 밭을 가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주인이 선택한 길을 가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소가 있습니다. 주인이 선택을 받은 소는 육신을 쓰고 밭을 갈고 힘듭니다. 이걸 잘 해석하기 때문에 주인이 선택하는 소는 직장을 잡은 거랑 똑같은 거죠. 직장이 있는 소죠. 그러니까 주인으로 선택받지 않는 소는 직장이 없는 소예요. 역할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역할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더 포괄적 이야기하면 우주에게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곳에서 무슨 우주가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박가리소와 농부는 둘이 합쳐서 밭을 갈고 그래서 씨앗을 뿌리고 또 가을에 또 소득을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이게 우주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주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주의 역할을 해야 되죠. 우주의 역할을 할 때 우주는 그 우주의 역할을 한 사람에게 우주의 에너지를 주거든요. 그게 복이에요. 우주의 역할은 이 우주가 삼라만상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우주의 역할이에요. 그 삼라만상이 잘 돌아가는 우주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베이비, 꼬마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는 태어나기 전은 우주와 관계가 없어요. 태어난 순간 우주와 관계돼요. 이 우주 안으로 태어난 그 삼라만상의 일원인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우주가 지속 가능한 우주가 될 수 있도록 우주가 원하는 우주의 길을 가기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농부와 소가 있을 때 농부가 그 소를 박가리소로 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박가리소는 얼마나 좋아요. 들상 먹이만 먹고 있는 것보다는 주인과 함께 호흡도 하고 주인과 함께 힘을 쓰는 거죠. 소는 힘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 박가리 쟁기를 끌 수가 있잖아요. 끄는 것이 인간이 끄는 것보다 소가 끄는 것이 훨씬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소의 마음이 내가 왜 다른 소는 이렇게 편히 있는데 나 혼자 박가리 한다고 하는 그런 불만이 아닌 기꺼이 희생을 통해서 네 주인님 운동하러 갑시다 하는 식으로 받는다면 그건 긍정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박가리 소가 되면 그 소는 주인을 돕잖아요.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여기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우주라는 주인의 소 역할인 인간이 우주의 주인과 우주가 필요한 어떤 인간이 되면 우주는 그 인간을 데리고 끝까지 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소가 TV 영화를 봤잖아요. 함께 늙어서 소가 죽었을 때 묘를 써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세상에 묘를 쓰는 것은 인간에게 인간만 해주는 거잖아요. 소는 죽으면 잡아먹잖아요. 그지만 그 소는 이제 묘자리가 써야 됐습니다. 그 소의 인생은 그 소의 자기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요. 모두 우주 에너지를 쓴 거예요. 인간의 삶이 우주가 봤을 때 우주가 원하는 걸 끊임없이 해줬을 때 우주는 그에게 우주의 에너지를 줍니다. 그 우주가 원하는 대로 산 그 인간은 자신의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우주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우주의 에너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우주는 뭐죠? 우주는 본질적으로 텅 빈 곳이잖아요. 우주는 본질적으로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에요. 우주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주로 살았다는 거죠. 우주랑 함께. 이게 뭐죠? 모라일체입니다. 나와 우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은 바로 우주의 삶이거든. 나의 삶이 우주의 삶이면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았잖아요. 나의 삶은 우주의 삶이니까 우주로서 살았으니까 우주의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모라일체란 말이 추상적일까요? 아니면 그냥 누구 머릿속에 나왔을까요? 모라일체는 아마도 이 세상에 살았던 선지자, 깨달은 사람, 무언가에 그렇게 득도를 향해 달려갔던 사람의 글에서 나와 있을 겁니다. 모라일체. 모라일체는 그렇거든요. 제가 이론적인지
아니면 제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몰라 일체. 나라는 소우주 속에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게 청정해서 나의 대우주 속에 모두가 조용하고 청정하고 똑같다는 거죠. 내 소우주 속에 조용하고 청정하다는 것은 나는 우주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우주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내면 속에 늘 여여하고 늘 청정하나요? 내면의 속이 늘 맑고 청정하고 깨끗하고 조용하고 청정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불교에서 선방에서 하는 것은 내 자신을 관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관하지만 명상을 쭉 하다 보면 아마 저는 뭐 그 정도 하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어느 순간 내 소우주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 소우주에 내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세상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주 에너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주의 실세에 순응한다고 하는 것은 우주는 그렇습니다. 우주 이 자체는 본질적으로 없는 거죠. 무예요, 무. 자, 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살게 되면 무의 맛을 느낄 수가 없죠. 우리 동양철학에는 무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아, 내가 없다는 게. 아까 내가 없다는 말은 그거 아니에요? 소우주 속에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게 청정해서 텅 빈 상태죠. 단지 느낌만 있다는 의미고. 그렇지만 거기서 창조치 툭툭 올라오는 거죠.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다는 건 나의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있는 순간은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내가 없으면 그런 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거든. 그럼 당신 지금 무슨 말 이야기하냐? 당신 헛소리다. 네. 그것이 헛소리로 들리는 사람도 있고 당신 말이 뭔가 알지를 못하지만 맞는 가치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맞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라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결과치를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들 보고 다 보게 되면 삶이 다 다릅니다. 특히 61살 돼서 61살부터 사는 사람 보면 또 다 다르거든요. 61살까지 삶은 그 사람이 그 61살 살아온 경험치와 지식과 이런 걸로 살아가거든요. 어려워요.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산입에 거무줄 치리랴. 태어난 사람 자기 복을 태웠고 태어난단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태어나면서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든 그리고 아무리 인구가 많든 그 사람이 태어나면 스스로 자기 목숨은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농부로 살고 어떤 사람은 대장장에 살고 어떤 사람은 좀 편한 인생을 살고 그렇습니다. 자, 인생은요. 우리 그런 나무가 심어놨어요. 나무가 땅에 심었어요. 사과나무라고 해요. 사과나무 씨앗을 할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종류로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심는 순간에 우리는 맛있는 사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되겠죠.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서
또 나무로서 강해지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성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이 젊어서는 성장하는 것이지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젊어서 성장을, 자연의 이치의 성장을 받아들이고 젊어서 시행착오도 하고 힘들고 도전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우주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젊어서부터 벌써 결실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우주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과나무를 심었을 때 사과나무 성장할 때 성장을 위해서는 바람도 맞고 빗물도 맞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뿌리가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이 뭐죠?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면 바위 땅이면 그것도 뻗어나가 살아남아야 되죠. 그래서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 강해져가는 기간 동안엔 열매가 중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30대 사람이 집을 살려고 하고 있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사장 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은 돈을 갖고 살고 있지 않을까요? 우주의 에너지를 쓴 사람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주의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우주 에너지를 쓰고 산 사람은 완성될 수 있어요. 우주 에너지를 쓰고 산 사람은 과정이 힘들어요. 다. 과정이 쉽다고 기대한 사람들은 자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원래 우주 에너지 산 사람은 사인파를 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우주 에너지 쓸지 모르고 자신의 에너지 쓴다면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에너지를 쓰고 올라가는 거죠. 그 에너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대장장이가 인간극장이 나왔어요. 80살 먹은 대장장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인간극장 KBS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아침에 하는 거 있어요. 저는 늘 그걸 봅니다. 거기는 연출도 없고 나쁜 말도 없고 어떤 진솔한 어떤 사람의 삶이 전체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봅니다. 그 이야기 중에서 80살 먹은 대장장이와 45살 먹은 사이와의 관계에 있는 그 인간극장을 보았습니다. 그 80살 먹은 그 대장장이는 얼굴이 그렇게 이렇게 밝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우주 에너지를 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길이, 젊어서 그분 초창기가 암만 해도 이제 대장 기술을 배웠으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가는 그 시대 때 막 서울에 가서 부자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대장장이들 다 사라졌잖아요. 그점 유일하게 그 지역에서 대장장이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80살까지 하고 있어요. 그 80살까지 하는 그 대장장이의 일정은 우주 에너지를 쓴 것입니다. 힘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어떠한 저는 유튜버인 저는 이제 정령 있는 직업이었지만 그분은 기술을 가지고 했어요. 수많이 굴곡이 있었어요. 농기구를 만들다 못다 요즘은 좋은 칼을 만들면서 사갔어요. 칼도 사람들은 몰랐어요. 우리가 기성제 칼들이 많잖아요. 칼들이 또 다 똑같은 칼인 줄 알았어요. 그냥 써보니까 투박하지만 그 칼이 좋았던 거죠. 그 대장장이는 우주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주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한 어떤 양질의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우주 에너지 쓰지 않거나 그냥 자기 힘으로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는 것, 우리가 좋은 말처럼 느껴집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는 것. 그러나 일생은 자기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주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힘은 자칫하다 보면 욕심이 개입됩니다. 욕심은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주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사인파르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든 거 있고 슬프고 어려운 겪어하면서 그 우주의 자연의 이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죠. 그 우주의 흐름 속에 타고 사는 사람은 우주의 에너지 쓰고 사는 사람이고, 우주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어거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복이란 썼지만 운이란 에너지가 있습니다. 운은 생명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주 에너지를 쓰고 살면 사시사철이 있잖아요. 봄에는 씨앗을 품고, 여름에는 씨앗을 키우고, 가을에는 씨앗을 열매를 걷고, 겨울에는 그 열매를 먹고 사는 거죠. 이게 우주 에너지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봄에 씨앗도 뿌리지 않고 있으면서 가을에 뭘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갑자기 부랴부랴 막 이렇게 살면 어거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아주 이론일적인 지식일지 잘 모릅니다만은 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자기 복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입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까지 자기 복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주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야기.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에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100세들이 살고 있는데 우주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우주 에너지는 매우 단순해요. 태어나서 성장해서 직장 잡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나는 늙고 또 손자도 보고 손자랑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러면 우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100살의 삶에 값어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에 순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100살까지 사는 데 있어서 국가든 어떤 다른 사람들 도움 받지 않고 내가 살아온 자연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살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늙어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61살이니까 이해가 돼요. 30대, 40대 생각하고 50대, 60대 다릅니다만은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어떤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았길래 나이가 들어서 혼자 살면서 소득이 없어서 도시 빈민가로 이렇게 박스를 주고 살아다니까. 저 사람이 시작할 때 자기가 저 나이에 들어서 박스 주려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61살 때 보니까 저는 이미 이제 가을쯤, 그것도 모르지만 61살에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약 국가라는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노령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 없이 늙어버리면, 자식도 없이 늙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자기 복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손자와 함께 그 손자가 한 30대 40대 때 죽는 거잖아요. 나는. 그럼 손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으면서 죽는 거죠. 그게 자연의 이치인데 그 자연의 이치 우주 에너지를 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주 에너지를 쓰고 살면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삽니다. 우주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기 에너지를 쓰면 우리 그렇잖아요. 자연현상에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고상한 나무도 많습니다. 그 인간의 부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 나무 자체에 뭔지는 모르지만 나무 자체 운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이 나무 자체 운이 나쁘단 말은 나무가 성장할 시기에 가뭄이 많았거나 병충해 심했을 때 나무는 죽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운이란 말이에요. 우주 에너지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있는 그 사과나무면 우주는 키웁니다. 왜 우주에는 사과나무가 필요해요? 왜? 가을에 사과꽃이 피고 조생종은 여름에 따먹지만 가을 따먹지만 만생종 사과는 가을에 추수해서 겨울 동안에 그 사람들의 그 신선한 맛있는 맛을 제공해줘요. 이게 우주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에너지는 우주가 원하는 우주의 흐름을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삶이 우주 에너지로 살면 and good is all good입니다. 삶의 끝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이 어쨌든 우주의 질서 속에 살았으니까 우주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우주의 에너지를 썼으니 내가 나의 에너지는 다른 사람 도우면서 살 수 있었을 거니까요. 살다 보면 신기하게 흘러가죠. 내 노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요. 그 자체는 아주 틀린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산다 하면 이 공간이 우주인데요. 우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주 돈 받지 않으면 그 삶이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주 에너지를 받고 살까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우주는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나를 돌봅니다. 착하고 선하고 귀엽게 살아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귀여움받아야 되고요. 성인이 되어서는 존중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귀엽고 존중받고 살아야만이 그래야 우주 에너지가 우주 에너지로 사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일이 엄청 쉬웠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려운 삶으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뭔가 살지만 우주 에너지로 살지 않은 대부분의 자기 자신의 에너지로 사는 사람들 억울해할 겁니다. 나도 우주 에너지로 살걸. 왜 그렇게 허둥대고 살았을까? 왜 욕심스럽게 살았을까? 내 능력에 맞게 그렇게 살걸. 그런데요, 참 어렵습니다. 시골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웃이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우주의 질서 속에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막 욕심을 사니까 그냥 쏠려버리는 가치. 그렇게 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수천 년분의 성경의 역사라든지 불교의 역사라든지
유교 역사라든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는 거죠. 불교는 자비를 베풀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교는 가족들을 돌보며 살아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우주가 원하는 삶이거든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각자 살아가면서 얼마나 개인으로 삶 상처를 많이 입었겠죠. 그러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기 때문인지 몰라도. 이렇게 가족끼리 만나서 함께 이렇게 한 부모에 태어난 가족끼리 만나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한 부모끼리 만나서 살면서 유교인을 실천하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이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그래야 그 사람 중심으로 모이더라고요. 불행하게 어떤 동기간에 그러한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이질 않는 거니까. 각자 개인으로 살아서 개인의 자기가 태어난 아이들 키우기에 바쁘고 또 그렇게 돈의 여유가 없으니 형제자매 이렇게 만나서 우선순위에 돈 쓰는 게 거기에 배치가 안 되죠.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그걸 인정을 하죠. 그래 너는 어렵기니까 그거 써겠지. 그렇게 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게 우주의 에너지를 쓰며 산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나 자연의 이치, 우주의 이치는 그게 맞습니다.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바쁘길래 무엇이 소중하길래 결혼 전년기에 결혼하지 않으면 혹시 봄에 결혼하지 않고 여름에 결혼해서 살면 그 애들 태어나면 봄, 여름, 가을 그 넓은 시간적 여유가 없이 봄이란 여유가 없이 나는 이미 50이 되었고 40, 50 되어서 아이를 낳으면 벌써 가을이 되어버리고 나는 이제 늙어서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떨 것이오. 우주의 질서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왜 별을 봄에 심으라고 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벼가 이삭을 맺을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인간은 20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인간이 라이프 사이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다름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대로 살아가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이 6학년 공부를 할 수 없잖아요. 초등학교 쭉 밟아 올라가는 것이죠. 그거는 우주라는 그 프린서플 원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대학 가고 평범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학교도 안 다녀버리거나 뭔 일인지 모르지 뭐 한다고 그렇게 되면 그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쓸 수 없는 거죠. 우주 에너지를. 이 세상에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유튜버로서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의 완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냉철히 따지면 인간도 성공과 실패자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아까 우주 에너지 말했듯이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같이 성장해서 할아버지가 되고 손자가 30대까지 되고 중소형제까지 낳고 그거 아니겠어요? 그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성공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죠?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는 못 갑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살다가 그만 어떻게 잘못된 사람, 실패한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두는 완성할 수 있냐, 완성할 수 없냐 문제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출발할 때는 똑같은 복을 갖고 출발해요. 장기 레이스에 필요해서 자기 에너지 쓰지 않고 우주 에너지 쓰고 사냐? 아니면 자기 에너지 쓰냐 차이에요. 자기 에너지 쓰고 살면 그 에너지는 다 없어지니까요. 우주 에너지를 쓰고 살면 그 에너지는 지속적이니까요. 내가 우주 에너지 쓴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있죠. 내가 결혼해서 아들, 딸 낳으면 내 유전자가 또 후세에 남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벼가 봄에 씨앗 뿌려서 가을에 씨앗이 있어서 그 씨앗이 먹을 수도 하지만 또 다시 봄에 쏠 수 있는 씨앗이 남기잖아요. 그게 우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질서예요.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기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요, 자기가 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 에너지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번 돈은 6대4 원리로 합시다. 6은 내가 쓴다고 4는 돕는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6을 쓰고 4를 도왔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6을 쓰고 4를 나를 도와요. 그는 끊이면서 살아있는 동안 도와요. 그럼 함께 산다는 뜻이 되거든. 그것이 우주 에너지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똑같은 돈 10,000원인데요. 그 10,000원을 계속 갖고 있는 10,000원과 그 10,000원이 어떤 사람 필요할 때 줬어요. 나는 그 10,000원 없이 살아요. 그리고 내가 다시 어려울 때 그 10,000원 돌아올 때 그 10,000원 차이는 뭡니까? 그 돈 10,000원이 세전을 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돈 가치가 저러거든요. 내가 필요할 수 없는 돈 10,000원을 어떤 사람 긴급 필요한 많은 필요할 돈을 빌려주면 그 돈 가치는 10,000원 가치하고 끊임없이 돈 가치 10,000원 가치를 하고 있죠. 우주 에너지는 끊임없이 우주 에너지로서 가치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우주 에너지 복을 받았어요. 하늘에 주신 생명을 다 유지하고 그러면서 가족들과 함께 손자들과 함께 사는 그런 기쁨을 누리다가 때가 되면 우러운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주 에너지를 쓰고 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